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 특수전사령부 내에 참수작전 투입 부대인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이걸 JTAC라고 그러는데요. 이 JTAC 같은 핵심 전력이 13일 한국에 전개돼서 야간 침투 훈련을 벌였다.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주한미 특수전사령부하고 주한미 공군 군산기지가 각각 페이스북과 사이트 등을 통해서 티크나이프로 명명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13일 미 공군 제320 특수작전대대 대원들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작전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 그러면서 이 테이크나이프 훈련에선 특수전술장교하고 JTAC들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특수작전을 위한 기술을 습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C-130J 수송기, 그리고 MH-60 헬기, 또 CV-22 오스프리와 특수전 병력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 부대들은 미 본토 해군 특수전사령부하고 일본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부대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평택과 군산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 공군 특수작전부대가 긴급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정 또는 회전 입기를 이용해가지고 주요 시설에 침투하는 연습, 그리고 폭격 유도 및 적의 후방에서 전투기, 수송기 임무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건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유사시를 가정해가지고 미 본토 및 일본에 주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군과 공군의 핵심 전력이 공동작전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주한미 특수전사령부는 미 해군 소속의 해상전투 비행대대 파트너들과 합동작전을 통해서 부대 및 개인 대비태세를 극대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한미 특수전사령부는 이날 이루어진 이 훈련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미군의 참수작전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 훈련의 시점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죠.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사일들이 우리 영토와 영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7,580초, 그러니까 126분을 날아가지고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세 번째인데요. 그간 주력했던 탄도미사일 중심에서 이제 순항미사일로까지 무기 개발 영역을 넓히고 또 장거리화, 또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해 왔었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하다가 결국 순항미사일을 도발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요구를 한 셈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직후에 미군이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건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김정은의 동태를 손바닥 보듯이 확인하고 있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 암시를 한 것입니다. 뒤늦게 훈련 내용을 함께 사진과 같이 공개한 것이 바로 미국이 김정은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변해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 훈련에 투입된 참수작전의 내용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과 너무나도 가깝게 실시됐다는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참수작전에 투입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아까 말씀드렸던 JTAC 같은 핵심 전력이 티크나이프로 불리는 참수작전 훈련에서 야간 침투 임무를 훌륭하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그러니까 JTAC는 유사시에 적 후방에 침투를 해가지고 표적 전투기 유도 이런 임무를 맡고 있고요. 참수작전 시에도 직접 교전보다 핵심 타격에 대한 전투기의 정밀 유도 폭격 임무를 맡습니다. 이번 참수작전이 적 핵심 수뇌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외과 수술식으로 없애는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2011년 5월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에도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그러니까 JTAC가 특수전 요원들과 함께 투입된 바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측은 미해군 특수전사령부의 MH-60 헬기 전개 외에 이 특수전 전문 병력 전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미군 요원들은 주요 시설에 침투해가지고 폭격을 유도하든지 적 후방에서 항공 임무 등을 수행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 미 공군 제21 특수작전 비행대, 그리고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미 공군 제353 특수작전 비행단 예하의 제320 특수전술대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이 미 공군 353 특수작전대는 유사시에 작전을 수행할 지역에 특수부대를 전개하고 지상작전 특수부대의 무기를 포함한 군사물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는 이들 병력이 약 800여 명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훈련에 이렇게 빈라덴 제거 때도 투입되었던 대단한 병력이 투입됐다는 것은 거의 실제로 같은 단계의 훈련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 김정은 참수를 목적으로 한 이번 티크나이프 훈련이 5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는 겁니다. 물론 훈련을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한미 양국군은 지난 1990년대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티크나이프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티크나이프 훈련을 사진과 함께 경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입니다. 특히 미군이 직접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한국의 지도부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미군 단독으로도 그런 작전을 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군은 지난 2019년 말에 소리 없는 암살자로 가장 치명적인 요인 저격용 드론인 이 MQ-9 리퍼 4대를 배치를 했죠. 무인 참수 드론의 총본산인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를 떠나가지고 전략 수송기 C-17A 4대에 실려가지고 이제 미 7공군의 제8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군산기지에 배치를 한 겁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MQ-9 리퍼의 한국 도착 소식은 이란의 실세 솔레이마니 참수작전 성공과 맞물려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2020년 1월 7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운영 중인 이 MQ-9 리퍼는 최고 시속 482km에 최대 작전 고도 약 15,240m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약 7,600m 상공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암살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속거리도 5,926km에 이릅니다. 리퍼는 또한 길이가 11m, 또 날개 폭이 약 20m, 무게는 약 2,200kg인데요. 일반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첨단 통신 장비가 있고 또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발을 싣습니다. 그리고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2발, 이렇게 약 1.7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14시간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리퍼는 특히 미 본토에서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요인 암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조종을 하는 곳이 미국의 최대 무인기 기지인 크리치 기지입니다. 공격용 드론 MQ-1 프레테드하고 레퍼를 운영하고 있지요. 솔레이마니 제거 당시에도 이 리퍼를 원격 조종한 통제본부가 바로 그 크리치에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란의 이 솔레이마니가 무인 드론의 공격으로 제거가 되니까 김정은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 평양에 머무르면서 상황 파악에 주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차단 같은 것들을 위해서 몇 주 동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김정은에게 큰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공포를 다시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티크나이프 훈련은 이와 또 다른 차원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강한 압박과 함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란의 솔레이마니 제거 때와는 달리 북한 김정은의 제거 작전은 1차전으로 드론을 통한 작전을 수행한 다음에 2차적으로 티크나이프의 실전 작전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평양이 수뇌부 제거를 본격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겁니다. 당장 김정은은 이번 미군에 의한 참수훈련이 진행됐다 하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부터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 같은 것도 당분간 잠잠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9일 북한 창건 73주년을 맞아서 금수산 궁전을 찾았던 이후에 아직 2주 넘게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명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북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대결 문제가 핵심 현안이고 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건 김정은에게는 침묵의 암살과도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국은 정작 관심조차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김정은으로서도 어찌 해볼 방도가 없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을 보이면 북한도 군사적 막대응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용인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식의 생떼를 미사일 발사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북한의 관심 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11일과 12일에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16일에도 기차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고요. 또 영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 상원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을 했고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은 2022년 회기년도 국방수권법, 그러니까 NDAA를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부속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 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엄청난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도 지난 20일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같은 핵 프로그램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도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재구훈련을 실시하고 더불어서 당당하게 공개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깬다 그러면 언제든지 김정은과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거함으로써 이 국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이런 미국의 경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가 달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화이트함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